자, 장부 병기를 이어서 육부 병기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육부 병기는 먼저 담의 병기. 담의 주요 생리 기능은 담즙을 저장하고 배설을 하죠. 비이의 부숙과 운화 작용에 도움을 줍니다. 담즙은 간에서 생성을 하고요. 담즙 분비와 배설은 간의 소설 기능에 의해서 조절됩니다. 잠시만요. 소리가 너무 주변 소리가 커서요. 문 좀 닫으라고. 자, 그래서 담즙 분비와 배설은 간의 소설 기능에 의해서 조절됩니다. 담즙의 분비와 배설의 장애를 보면 정지 손상으로 인해서 간의 소설 기능이 실조되어 발생하고요. 중초에서 수별이 훈중 간담의 기기를 막아서 간담의 열이 울결 화로 변해서 담즙 배설이 실조로 발생을 합니다. 담즙의 배설 장애로 인해서 영향을 받는 것이고요. 간기의 울결을 격화시켜서 비위의 정상적인 운화 기능을 막죠. 담즙이 위로 역류해서 위기의 상역을 야기하고 쓴 물을 토합니다. 혈맥을 통해서 피부로 넘치면 황달이 발생까지 합니다. 담병에서 흔히 보이는 증상이 발생 기전인데요. 보통 국어, 입안이 쓴맛이 느낌이 나는 것을 얘기를 하고요. 열사가 담을 훈중해서 담기의 상역에서 생깁니다. 협통은요, 담은 하부에 있고 담은 경맥의 양협부를 순행을 하죠. 그래서 간담의 기기가 원활하지 못해서 경맥이 조체하고 옆구리가 그득하고 아픈 증상입니다. 황달은요, 눈의 흰 자위가 피부가 황색으로 변하는 것인데 담액이 정상적인 통로로 배출되지 못하고 혈맥이 역류해서 피부에 넘치기 때문입니다. 그럼 이번에는 담에 이어서 위기 병기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의 주요 생리 기능은요, 수곡을 수납하죠. 부숙해서 하강을 순조롭게 하는 기능이 있습니다. 먼저 위기어, 원인은 대부분 음식 실조가 반복적으로 지속돼서 발생되고요. 비기어로 인해서 비의 운화 기능 실조나 선천적으로 체질이 화한 경우입니다. 오랜 병으로 원기가 손상되어 발생도 합니다. 증상으로는 위기가 허에서 음식물을 받아들이고 수납, 부숙하는 기능이 감퇴가 되면은 식사량이 감소하고 입맛이 없습니다. 그리고 완복부가 더부룩하게 되죠. 위가 허에서 하강 기능이 실조가 되면은 음식물이 내려가지 않고 심하면 완복부가 거득하고 아프거나 오신구토, 트림, 딸꾹질을 할 수 있다 하겠습니다. 위가 차가운 경우에는 이 원인은 위한이 위에 응결되고 어체돼서 나타나는 증으로요. 찬 것과 날 것을 과식 또는 지나치게 필요로 한사로 인해서 양기를 손상에 발생을 합니다. 증상으로는 체내 수액이 정체가 되니까 수음이 생성이 되고요. 위안부에서 꾸룩꾸룩 물소리가 나죠. 그래서 수음의 위기를 따라서 올라가면 맑은 물을 토하게 됩니다. 위의 열, 원인은 위에 화열이 왕성해서 나타나는 증후이고요. 열사가 위부에 침범하게 되면은 되고요. 그러니까 열사가 위 복부에 침범하는 거고요. 술이나 매운 것, 기름진 음식을 즐겨 먹어서 화열을 발생시키고 기체, 어조, 담습, 식적 등이 울결돼서 열로 변하는 등의 원인이 발생한다 하겠습니다. 간담의 화가 횡욕해서 위를 침범하여서 위열을 초래합니다. 증상으로는 음식을 많이 먹어도 쉽게 배고파지는 증상이 있고요. 위의 수곡 부속 기능이 항진시켜 발생을 합니다. 갈증으로 인해서 물을 마시려는 증상이 있고요. 위에서 화열이 급심하게 성하면 위의 진액을 졸여서 발생을 합니다.
변비는 화열이 내부에 율결되면 대변이 굳어서 발생하고요. 속이 메스껍고 쓴물을 토합니다. 열은 치솟는 성질이 있어서 위의 하강 기능을 슬조시키고 담 열을 야기해서 발생합니다. 이가 아프고 잇몸이 붓거나 혹은 코피, 토열, 위가 경맥을 따라서 치솟아서 발생합니다. 입에서 역한 냄새가 날 수 있는데요. 위의 탁기가 올라가서 발생을 합니다. 위열이 오래되면은 위액이 소모돼서 위음허가 발생합니다. 그러면 위음허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음허 원인은 주로 위에 음액이 고갈돼서 수납과 부수기 기능이 감퇴되는 것을 가리키고요. 증상으로는 위음이 고갈되게 되면은 위는 윤택한 것을 좋아하고 건조한 것을 싫어하는 성질이 있거든요. 그래서 위의 음식물 수납 기능과 수곡 부숙 기능이 극도로 쇠퇴해서 음식 생각이 없고 그 설질이 붉거나 설태가 없어요. 그래서 혀가 마치 거울처럼 반질반질한 증상이 보입니다. 위음이 허해서 하강 기능이 실조가 되면은 위가 상역 완복부가 더부룩한 허비 증상이 생깁니다. 속이 메스꺼우며 헛구역질이 나고요. 위음허가 심하게 되면은 구미 증상이나 입안이 벌겋게 붓고 허러 냄새가 나는 증상을 구미 증상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증상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런 메스꺼우며 헛구역질 같은 게 이제 증상이 이제 빈번하게 나타나죠. 그죠? 입병이 나타나는 증상으로 그 발생을 보게 되면은 트림, 딸꾹질, 오심, 구토인데 대개 위, 하강 기능이 실조됨으로써 인해서 위기가 상역해서 발생을 합니다. 소선선기, 소곡선기, 음식을 배로 먹으나 배가 쉽게 배고파지는 것이고요. 위열이 치성해서 부숙 기능이 항진수곡의 소화가 빨리 생깁니다. 남매식소, 위가 허약함으로써 인해서 부숙 기능이 감퇴하고 하강 기능이 실조돼서 식욕이 부진하고 식사량이 줄어드는 증상이 있습니다. 유한창통, 유한부가 더부룩하고 아픈 증상입니다. 정지 울결이나 숙식, 정체로 인해서 위기가 울결 하강 기능이 실조돼서 기기가 막혀 통하지 않아 발생합니다. 자, 그러면 소장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변기. 소장의 주요 생리 기능은 소화된 음식물을 이로 받아서 소화 흡수를 진행합니다. 수국의 정미 물질로 비로 보내진 전신을 영양하는데요. 조박과 수액을 대장이나 방광으로 내려보내서 체외로 배출합니다. 이 조박은 이제 찌꺼기를 얘기하는 거죠. 예. 소장, 변기로 인한 장애, 소장의 생리 기능이 이상 후 위가 초보적으로 소화시킨 받아들이지 못하게 되고 상황에 다시 먹게 되면 배가 아프고 설사 혹은 구토가 납니다. 소장의 함몰작용이 감퇴가 되면 식후 속에 속이 더부룩하고 대변이 묽고 설사와 소화불량 등의 증상이 나타납니다. 비별청탁이 기능이 실조가 되면은 청탁이 뒤섞여서 구토와 설사가 번갈아 발생하고 복부가 극심하게 아픈 등의 증상이 나타날 수 있다 하겠습니다. 임상에서 흔히 보이는 증상이 이제 설사, 조장의 비별청탁, 실조로 대변의 수기가 그대로 뒤섞여 나와서 대변 횟수가 증가하는 것이죠. 유족작동, 소변이 황적색을 띠고 배뇨시에 장열감이 있고 통증이 있습니다. 그래서 심혈이 경맥을 따라 소장으로 들어가 수별이 아래로 흘러 들어가서 발생을 합니다. 소장에 이어서 그럼 대장변기 보겠습니다. 대장의 주요 생리 기능은 소장이 이제 아래로 내려보낸 것은 그런 내용 물속에 잉여 수분을 흡수해서 대변을 생성체로 배출하는 전도 조박 기능을 합니다. 대장변기는 비정상적인 대변과 관계가 있는데요. 대장변기로 인한 장애로는 조박 기능이 실조가 되면은 습열이나 한습 혹은 음식 손상으로 인해서 식체 불화 등 요인의 설사가 발생할 수 있고요. 습열, 한열과 대장의 기혈이
엉켜서 기체 혈화를 초래하고 적백색의 걸쭉한 대변이 나올 수 있습니다. 2급 후증, 이건 대변 본 뒤에 묵직한 증상을 얘기를 합니다. 임상에서 흔히 보이는 증상으로는 설사가 있고요. 식체로 인한 설사, 배가 더부룩하고 통증, 방구 냄새가 심하고 설사 냄새도 아무래도 심하겠죠. 한습으로 인한 그 설사를 보면 변이 물같이 묽고요. 복통이 심하고 설사의 그 하얀 점액질이 섞입니다. 그래서 중기하암이나 신기불고인 경우에는 설사가 오래 계속되고 탈항이 되고 더 심하면 대변을 못 볼 수도 있다 하겠습니다. 변비, 조혈로 대장의 진액이 건조해서 발생하고요. 기혈로 인해서 대장의 추동 기능이 무력해서 발생합니다. 이질, 적백색의 그 농혈이 섞인 할이 금방 변이 나올 것 같으나 시원치 않고 뒤가 무거운 증상이죠. 그래서 습열 습탁이 대장에 쌓여서 장락을 손상시켜 기체 혈화하여 발생합니다. 치라는 것은 치질을 얘기하고요. 치핵, 같은 말이라 보셔도 되겠습니다. 무절제하게 음식 섭취, 맵고 기름진 음식을 과다하게 섭취로 발생한 습열이 항문으로 흘러들거나 변비 또는 다산으로 항문 부근에 혈맥이 막혀서 어혈, 습열, 항문에 흘러들어서 오래되면은 결국에는 치질이 발생한다 하겠습니다. 장응, 아랫배가 붓고 누르면 아프면 땀이 나면서 열이 나고 오한 나고 백가죽이 팽팽해져 부은 것 같은 증상을 얘기를 합니다. 장에 습열이나 어혈이 뭉쳐서 기혈순환 장애로 발생을 하는데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항상 조심해야 한다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는 이제 방광변기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방광의 주요 생리 기능은 소변을 저장하고 배설하는 기관이죠. 방광변기는 배뇨 이상으로 증상이 나타나고요. 요빈이나 요금, 요통을 보일 수 있는데 습열사기가 방광에 흘러들어 발생합니다. 배뇨가 곤란하거나 요폐, 소변이 원활하지 못한 것을 요폐라고 합니다. 신양, 신기가 허해서 신의 기와 기능이 한마디로 떨어져, 그러니까 소변 이런 허약해서 신의 기와 기능이 떨어지면 이런 소변 배출이 원활하지 못하겠죠. 유뇨, 소변 실금, 신화로 인해서 고섭 기능이 실조되어 발생을 합니다. 이제는 3초 변기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3초의 주요 기능은 상초, 중초, 하초 이런 것을 진액이 다니는 도로이고요. 기의 승강 출입이나 진액의 수포와 배설은 3초 원활한 운행에 의해서 이루어집니다. 3초 기기가 분리할 경우에는 3초에 분포한 장부가 관계가 있죠. 병변부에 위치한 장부의 기기 분류로 표현되는데요. 상초의 기기가 분리하게 되면 폐의 선발 숙강 기능이 제대로 발휘되지 않죠. 그래서 심기가 혈행을 추동하는 것이 불리해집니다. 중추의 기가 분리하게 되면은 비승위강이 기능이 실조되거나 간담회 소설 기능이 실조가 된다 하겠습니다. 그래서 하초 기기가 분리하게 되면은 장의 비별 청탁과 조도 전박 기능이 실조가 되겠죠. 그래서 신과 방광의 기하가 승청 강탁 기능이 장애를 받게 되겠죠. 그래서 임상에서 흔히 보이는 증상으로는 항상 답답하고 더부룩하고 또 아픈 등의 기체 증상이 나타난다 하겠습니다. 진액 운행의 그 불창 보면 진액은 3초로 운행을 하고요. 진액에 대한 추동과 조절은 폐비신과 관련이 있어요. 그래서 상초에 위치한 폐는 선발 수강 및 통조 수도의 기능을 잃게 되고요. 중초에 위치한 비는 운하를 하지 못하게 됩니다. 하초에 위치한 신은 기와 승청 강탁 및 개화의 기능이 무력해져서 진액 수포와 배설 장애를 일으키고 습담이나 수종이 발생한다 하겠습니다. 이제는 이제 기항지부가 좀 남아있죠. 그죠? 예, 기항지부를 또 조금 살펴보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기항지부의 병기, 뇌의 병기, 먼저 뇌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혜라고도 하고요. 뇌의 주요 기능은 인체 가장 중요한 기관이죠. 그래서 정신과 어떤 의식, 사유활동, 감각활동, 지체활동, 언어활동 등이 있다 하겠습니다. 뇌의 병변을 보게 되면 고령으로 인해서 전기가 허약 또는 선천적으로 허약해서 발생을 하는데요. 뇌를 과도하게 쓰거나 병이 오래된 신정이 부족하면 발생을 합니다. 뇌의 생리활동은 기혈 진액의 충양에 의존하게 되므로 심, 비폐, 간신 등의 생리기능 실조 또한 뇌의 기능 실조를 야기를 합니다. 정신정지, 활동 이상 등의 병리 상태를 초래합니다. 임상에서 흔히 나타나는 증상으로는 머리가 모든 양이 되는 곳이므로 뇌의 생리활동은 양기가 오르는 것에 의존, 양기가 상승하지 않으면 어지럽거나, 그죠? 그래서 이목실총 증상 등이 발생합니다. 그러면 수와 고래 병기. 수와 고래의 주요 생리 기능은 수는 뼛속의 골강에 위치하고요. 골수나 척수, 내수를 포함하죠. 골격을 영양성장 발육시켜서 뇌수를 충만하게 하고 정신의식 활동을 정상적으로 발휘하도록 합니다. 고래는 인체의 중요한 기틀이 되는 강한 성질을 가지고 있죠. 수와 고래의 병변을 보면 수의 병변, 신정 부족, 수곡정미가 결핍으로 정의 수를 생성하지 못해 발생하고요. 수가 허에 고래의 영양이 실조가 되면은 골격이 잘 굴신하지 못해서 쉽게 부러지죠. 그래서 수가 허하게 되면 뇌를 충양하지 못하게 되고 뇌수가 허약해지므로 정신의식이 쇠약해진다 하겠습니다. 고래의 병변, 선천적인 품부의 부족 또는 또 후천적인 영양 부족으로 발생하는데요. 고래의 영양이 실조가 되면은 무력해지거나 휘는 변형이 나타나고요. 오랫동안 서 있지 못하고 또 걸으면 다리가 떨릴 수 있다 하겠습니다. 맥의 병기입니다. 맥의 주요 기능은 기혈이 운행하는 통로고 혈지부죠. 그래서 맥의 병변을 보게 되면 진액이 고갈, 맥의 영양실조, 담탁의 내생으로 인해서 기기가 원활하지 않거나 한사의 응체, 어초가 되면 맥도가 분리해져서 기체 혈어에 초래를 하게 됩니다. 기가 정체하거나 혈이 어조가 맥도 원활한 소통에 영향을 미치면 기혈이 응체된 부위가 동통, 창통, 마비, 국부 피부의 위축, 괴사가 될 수 있다 하겠습니다. 비가 허 또는 원기가 부족해서 혈을 통섭하지 못하게 되면 맥도가 영혈을 에워싸고 세원하지 않게 하는 기능 감퇴로 각종 출혈 증상이 나타난다 하겠습니다. 여자포의 병기입니다. 여자포는 주요 생리 기능이 여자포는 포궁, 자궁이라고 하죠. 월경의 임신 및 태아 발육이 육자예요. 예, 발육. 여자포의 변변은 주로 월경, 대하, 출산 이상으로 나타나고요. 기혈실조, 원인은 비위의 허약으로 기혈 생산하지 못해서 충인맥 기혈이 줄어들고 자궁으로 가는 기혈이 부족해서 발생을 합니다. 증상으로는 월경보다 앞당겨져서 양이 많고 월경 주기가 연장됩니다. 심하면 북루 현상이 일어나는데 피를 많이 쏟는 현상이죠. 그래서 기혈로 비가 혈을 통섭하지 못해서 충맥의 고섭작용 실조의 원인이 됩니다. 도경은 월경 때 코나 입으로 피가 나오는 걸 얘기하고요. 화가 성에서 기가 상역혈이 화를 따라서 치수사 발생을 하게 된다 하겠습니다. 월경이 예정일보다 늦고 양이 지나치게 적고 또 폐경 증상이 나올 수 있고요. 기체나 혈어, 기혈 부족, 양기 부족으로 자궁이 허하고 차면 혈액 운행이 원활치 못해 발생합니다. 통경이나 폐경, 백대야, 한습이 자궁에 정체되어서 발생을 합니다. 황적석 대하 북루는 스별이 자궁이 정체되어서 발생을 합니다. 신감비 신의 기능 실조는 심의 기능 실조가 자궁에 미치는 영향은 월경 불순, 폐경 불임, 과도한 사료로 심혈이 소모돼서 영혈이 부족하여 혈액가 영양받지 못해 발생합니다.
월경가다 북루 과도하게 마음을 써서 신음이 소모되고 음이 양을 제약하지 못하니까 심하가 항성해서 상화를 일으켜 혈해가 요동하여 발생합니다. 간의 실조가 기능 실조가 자궁에 미치는 영향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월경통이나 폐경, 진가 이런 게 나타나는데요. 감기, 울결로 기혈이 뭉쳐서 자궁의 혈액 운행이 원활하지 않아 발생합니다. 여기서 진가라는 것은 아랫배 속에 덩어리가 생긴 병증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월경이 앞당겨지고 양이 많고 월경 올 때 코피가 토열 이런 게 있습니다. 크게 노하거나 간이 손상 또 승설이 지나치게 과해서 발생합니다. 월경 올 때 코피나 토열은 크게 노하거나 감기 상역해서 발생합니다. 비의 기능 실조가 자궁에 미치는 영향은 월경량이 적고 월경 주기가 일정하지 않게 되며 심하면 폐경이나 올 수 있는데 음식이 적절하지 않거나 피로, 권태 혹은 근심으로 비가 손상 기혈 생산의 원천이 부족해서 혈해가 공허하여 발생합니다. 월경 과다증 북루 기가 허함으로써 인해서 비가 혈을 통섭하지 못해서 발생합니다. 묽은 대하는 비양이 허약해서 운하 기능이 실조되고 이로 인해서 습탁이 내생에서 자궁으로 흘러 발생합니다. 자궁탈수 중기가 허해서 하함으로써 인해 장기를 들어 올리는 힘이 감퇴해서 발생을 합니다. 충맥, 인맥 실조 충맥과 인맥은 모두 자궁의 기시입니다. 그래서 충맥은 혈액이고 인맥은 임신을 주관합니다. 충인맥의 실조 원인으로는 찬 것을 즐겨 먹거나 한살을 감수하면 기혈이 응체돼서 열사가 혈을 핍박하여 발생합니다. 스멸이 아래로 흐르게 되면은 경맥의 기혈 분리됨 발생합니다. 정지가 울결되면 기체 혈어대 발생합니다. 심하게 화를 내게 되면 기가 영란해서 화를 통해서 혈액 순행이 혼란해져 발생합니다. 그리고 노건이 과도하여 기가 손상되면 혈을 통섭하지 못해 발생합니다. 충맥, 인맥의 병변은 대부분 간의 간신의 병변에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그래서 비위의 운하 기능 실조와 밀접한 관계가 있다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쭉 육부의 병기를 알아봤습니다. 수고하셨고요. 다음 시간에는 경락 또 남아있죠. 마지막 또 경락 병기를 시간에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